송재경의 개장 전략 시간입니다. 네, 송재경 디멘션 투자자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참 길고 길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국내 증시는 전일 좀 반등폭이 좀 세긴 했습니다만 또 간밤에 미증시가 약했어요. 미증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우려에 비해서 한국장이, 특히 우리나라장이 아시아권에서 빠르게 반등을 했는데 또 네. 밤새 또 미국장이 많이 흔들렸어요. 네. 이것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예. 그 사진 어제 한국과 아시아권을 구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시장을 구한 이 장면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 어제 한미일 재무부 장관이 모여서 공동 성명을 어제 발표했었죠. 그저께겠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들 이제 새벽쯤 됐었겠죠. 그랬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제 장에다 그대로 다 영향을 미친 건데 예. 저 표정이 그대로 다 드러났대요. 이제 한미일 중에 제일 좀 마음 편한 분이 자넷 앨런 활짝 웃고 계시죠. 네.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일본 또 재무부 장관 좀 긴장하신 표정들이 보이시죠? 그렇죠. 결국 저 세 분이 현재의 그런 환율 시장의 그러한 그 상황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고 또 세 분이 만나서 공동 성명, 강달러 너무 과하다. 그리고 원화와 일본 환율이 너무 약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해 줌으로써 시장이 딱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것이 시장을 좀 끌어올렸는데요. 다만 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미국장에서는 어제 결국 지금 재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저 정도고 결국은 현재 저렇게 벌어진 것은 금리 차인데 결국은 금리 차에 영향을 주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계속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다시 금리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이것이 웬만한 TSMC 같이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TSMC ADR이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ASML에 의해서 TSMC까지 상당히 좀 시장에 걱정을 끼치는 결국은 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시장의 환율도 약해지고 깐깐해지면 사람들의 눈높이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상당히 긴장해서 보게 된다는 걸 그대로 반영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 얘기를 주셔서 그러니까 전일 우리 시장이 안정시켰던 이유는 아까 한미일 재무장관이 이제 만나면서 뭔가 원달러나 엔달러의 환율이 좀 안정을 찾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었는데 간밤에 미국의 금리가 더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지금 금리 차가 좀 벌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환율이 좀 또 약간 또 움직이지 않을까? 그럼 국내 증시 오늘 환율과 관련해서 보면 또 불안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올랐고 올랐어요. 그다음에 미국장에서 반영됐던 특히 이제 일본 엔화 다시 하락폭을 다시 반납해서 상승을 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보면 환율 자체가 오늘 다시 좀 불안함을 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그 두 번째 차트로 보였던 사실은 어제 강하게 특히 우리나라장이 강하게 반등하고 원화가 강세로 돌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전 기술적인 요인이 컸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투자자신 분 중에 이제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실 텐데 RSI라고 있죠. 그렇죠. 상대 강도 지수. 결국은 가격의 변동분을 가지고 현재 이게 과매수 국면인지 과매도 국면인지 보통 70이 넘어가면 과매수, 그렇죠. 30 아래로 내려가면 과매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왼쪽 차트에 그러니까 달러가 과매수 그러니까 결국 원화 과매도 국면 좀 강하게 최근 한 1년 사이에 강하게 들어갔었고 보통 저런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그냥 좀 조정이 되는 이런 경우 또 코스피 같은 경우도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한미일 재무장관의 공동성명이 듣고 싶은 얘기, 시장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강한 반등이 났었는데 다만 이것은 좀 소위 심리적인 센티멘트에 영향을 주는 이슈인 거고 말씀 주신 대로 금리 차는 다시 벌어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 그렇죠. 이 벌어진 게 쉽사리 해결될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어려워서 여전히 투자자분들이 환율과 관련해서는 긴장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어제 우리 증시는 뭐 코스피 코스닥은 뭐 2%가 넘고 3%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주말을 앞두고 차익 실현 욕구도 좀 있을 것 같고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환율이 당장 그러니까 뭐 크게 위험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면 좀 여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변동성은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뭐 갖고 오신 자료를 제가 미리 보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는 또 글로벌 콘선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도 상당히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큰 손들에게서 얻는 투자 아이디어도 조금 필요한 단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예. 원래 이게 좀 제일 쉬운 게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러니까 어깨너머라도 한번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달 글로벌 큰 손들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전달 대비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자료들이 꾸준히 나오는데요. 제가 눈길을 끌었던 것은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 최근 지난달 대비 4월 달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늘린 것이 업종으로 놓고 보면 소재하고 에너지 업종을 많이 늘렸고요. 자산군 중에서는 주식, 채권 뭐 이런 쪽에서는 원자재, 커머디티를 좀 많이 늘렸다. 이것이 제 눈에는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반면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좀 줄이고 있는 것은 채권을 줄이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트폴리오 글로벌 큰손들의 그 시각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반등 쉽게 꺾이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포트폴리오를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군과 업종으로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데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채권 가격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지속적으로 많이 줄이고 있고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 업종, 에너지 업종 그리고 자산군에서는 역대급으로 그 원자재 비중을 강하게 끌어올렸다는 것에 저희는 힌트를 얻고 우리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그것을 일정 부분 반영해 보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어서 그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뭐 금 가격 저희가 좀 얘기했었잖아요. 금도 원자재 중에 하나이고 맞습니다. 네. 5% 정도는 좀 금을 인플레이션 해지 전략으로 가져가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소재와 뭐라 할까요? 뭐 에너지와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구리와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재 어제는 뭐 철강과 관련된 주식도 좋았는데 뭐 당장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간다라고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업종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한 달, 그리고 연초 이후까지도 놓고 보면 이제 에너지 업종이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업종으로 지금 꼽히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엄밀히 말하면 에너지 업종으로 분류할 만한 아주 적확한 업종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정유주가 그나마 이제 그것을 이제 플락시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체해서 따라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정유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유사한 흐름을 보였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산업재와 유사한 소재 쪽과 유사한 거는 말씀 주신 철강과 관련된 뭐 이런 쪽. 그다음에 비철 금속들이 또 한동안 이번 주에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글로벌 흐름에서 한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변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월화 정도의 제가 글로벌 PMI, 제조업 PMI가 좀 돌아서고 그에 따라서 산업금속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이 아까 봤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흐름과 유사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내에서 찾아본다면 그러한 흐름과 동조화를 일으키고 있는 기업들 찾아보는 것들이 항상 이 포트폴리오를 좀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LS 그룹주라든지 뭐 풍산이나 고려아양 같은 비철금속주들의 투자자들이 좀 관심이 가는 것도 이런 영향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한번 좀 챙겨봐야 되는 게 사실 오늘 금요일이고
근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어제요. 우리 국내 증시에서 조선주가 많이 뛰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이 좀 제재하고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미국이 제재하는 거에는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요? 뭐 배경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바이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올해 대선이 있고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현 바이든 대통령이 될지에 따라서는 업종 간의 희비도 좀 엇갈릴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이기지 아니면 또 모멘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바이든의 인기가 좀 많이 시들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미국 대선을 지금 조금씩 준비해 봐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바이든이 인기가 없는 이유 물가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먹고 사는데 힘들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코로나 이후에 그 경기가 가장 좋은 나라,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기가 좋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를 봤을 때 대선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선을 다 허용을 합니다. 유일하게 재선을 허용 안 하고 4년 만에 소위 잘린다고 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단임으로 실패하는 경우는 재임 기간, 특히 마지막 선거 있던 해나 그 전에 2년 안에 짧게라도 경기 침체가 오면 항상 예외 없이 대통령이 바뀝니다. 다른 당으로. 그런데 그래서 사실 트럼프 때도 짧긴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 예. 짧은 경기 침체가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변경됐고 지난 한 100여 년간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경기 침체 때는 대통령이 바뀌었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은 이렇게 경기가 좋은데 왜 바이든이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모두 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할까? 가장 큰 이유는 이 미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경기는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이게 보면 임금이 2021년 1월 이후 사실은 이때가 이제 바이든 재임 기간이죠. 임금 18%나 잘 올랐어요. 근데 임금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오른 게 식품 가격 21% 올랐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 저 숫자 잘못됐는데 지금 29%입니다. 예. 유틸리티라는 게 이제 전기, 가스, 뭐 집안에 뭐 상하수도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심지어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운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휘발유 가격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휘발유 가격이 거의 50%나 올랐어요. 휘발유 가격이 일정 레벨을 넘어서면 대선 실패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문제는 제가 아까도 적었지만 코로나 전과 후에 그 미국인들의 출퇴근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예. 왜 그러죠? 모여서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더 멀리 가서 이사하고 그래도 돈이 적더라도 어쨌든 간에 자꾸 멀리 가서 이사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전에는 한 20km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가 그 정도 됐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거의 60km가 넘어갔습니다. 3배 그래서 이상 늘어났네요.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은 휘발유 가격에 좀 더 민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월급 올라서 좋아했는데 월급 갖고 운전해서 휘발유 값 내고 전기 값 내고 뭐 이러다 보면 손에 쥐어지는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보험료 오르죠. 주택 보험료 오르죠.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미국민들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임금 올라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삶이 팍팍해졌다고 더 느끼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의 재임 가능성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쪽의 진영에서 나오는 정책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장표도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바이든 수혜 업종은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이었고 트럼프 대통령 그 GM 당시에는 이제 전통 에너지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중동 이슈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확전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거에 다 이 휘발유 가격에서 연동이 되겠네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일단은 사우디도 말 안 듣죠. 그렇죠. 이란도 당연히 말 안 듣죠. 그렇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재발등 찍은 건데 어찌 보면은 미국의 셰일 오일을 혁명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서 지금 그 석유 생산을 1등 국가가 사실 미국입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중동에 대해서 등한시하다가 이제 당장 다급해져 갖고 다시 우리 친해져 보자 하니까 말을 안 듣게 된 거죠. 이제 그게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재작년에 강하게 방출하면서 그런 결과가 났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로 놓고 보면 이 전략 비축료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중동도 이전만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바이든의 대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바이든의 재선 가능성을 또 떨어뜨리는 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불확실성이 많은 주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션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